그 수많은 자료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극히 일부고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몇 개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공부한다. 어떤 사람의 CT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게 좀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자, 첫 번째 CT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환자의 문제는 뭘까요? 왜 왔을까요, 저한테? 그냥 보면은 턱끝 T절골 한 개 보이고, 그 다음에 광대도 이렇게 수술을 한 개 보이고요. 아치 쪽은 고정을 안 하고 체부 쪽 밑에만 고정을 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면은 아래쪽에 와이어랑 플레이트 고정한 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와이어를 아주 뭐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똘똘 말아놨죠, 와이어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쪽도 와이어를 똘똘똘똘 말아놓은 모습이 보이죠. 플레이트는 근데 조금 엉성하게 이제 좀 들어가 있고, 여기 잘 보시면 요 부분인데, 이 부분 잘 보시면 플레이트에 이렇게 구멍이 났다는 얘기는요, 나사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나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빠져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T절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이어로 가운데로 모으고 플레이트로 고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데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공간에. 이런 데서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T절골로 턱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전진은 시키지 않고 그냥 길이만 조금 줄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환자는 저한테 왜 왔을까요? 이쪽에도 광대가 갭이 있는데 요쪽 위쪽 여기 보면은 여기는 광대뼈가 붙어 있죠. 그리고 아래 고정돼 있고 붙어 있고. 그렇다면 이쪽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쪽은 꽤나 벌어진 게 커 보이죠. 이 광대 분류압 때문에 오신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대 분류압이라고 무조건 재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턱을 한번 피부 음영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환자분이 사진 CT 동의는 해주셨지만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잘라서 여기 턱 있는 데만 잘라가지고요. 한번 피부 음영으로 볼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부 음영으로 이렇게 보면 턱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히려 전진이 조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진은 되지 않고 길이만 줄어들다 보니까 이중턱이 생긴 게 보이죠. 요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뭐 이런 데 살짝 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보면은 얼굴 중심선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턱끝이 왠지 이쪽이 조금 내려온 듯한, 이쪽이 좀 올라간 듯한 이런 비대칭 모습도 조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T를 가지고 내 얼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환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잘라서 한번 볼게요. 뒤집어 가지고 이번엔 위쪽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연 문제인가? 그래서 벌어진 걸 보면은, 아, 여기에 이렇게 함몰이 보이죠. 요 부분. 선생님, 저 광대 수술하고 눈가 옆에 여기 푹 꺼진 게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꺼진 게 보이시죠? 여기. 그쵸? 이렇게 꺼진 게 보이는데, 이걸 그러면 함몰인데, 여기가 진짜 뼈가 아까 그 벌어진 부분 거기가 맞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해요. 여기가 꺼져 보이시죠? 그럼 여기 마우스를 놓고 여기를 뼈로 음영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딱 여기가 꺼진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꺼져서 뼈가 없어서 여기가 함몰이 생긴 게 맞네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든 메꿔주려면 뭐 지방을 넣을 수도 있고 필러를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뼈가 벌어진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든 다시 붙여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여기는 뼈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단차가 그 함몰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단차가 만드는 함몰도 있고, 단순히 이걸 보고 여기가 벌어져 있네, 그러니까 나는 함몰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도 함몰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연부 조직이 있죠. 흉살도 차 있고 뭐 다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함몰이 생긴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뼈와 여기 단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넓게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뭐 이거 보고서는 이거 분류합인가요? 뭐 이렇게 2차원적으로만 보고서 판단하고 막 그것 때문에 몇 밀리예요?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이러는 건 솔직히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뼈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뼈의 연속성만 보는 게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의 이런 단차,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붙어 보여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으면 붙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볼 때 붙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있으면 붙어 있는 거 맞고, 이렇게 봐도 붙어 있고, 이렇게 봐도 붙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땐 붙어 보이겠지만,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얘들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3차원 공간에서 돌려봐야 되는데, 뭐 이걸 엑스레이로 본다. 뭐 아주 저화질 CT로 이걸 본다.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된 채로 뭔가를 계획해야 된다. 그래서 재수술이나 재건을 계획할 때는 본인이 문제가 되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계획해야 된다.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해가야 할까?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환자분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는 함몰이 왜 생겼을까? 좀 이렇게 찐빵 이렇게 꾹 눌러놓은 것 같잖아요. 이게 왜 생겼을까? 단순히 뼈가 이렇게 벌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서 생긴 거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뼈가 이렇게 있는 뼈가 벌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서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이해 못한 채로 뭐 여기를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는 저는 그 선생님이 만약에 뭐 벌어져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수술 계획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재수술이나 재건을 하든 뭘 하든 이거는 완전한 수술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CT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딱 봤을 때 광대 뭐 딱 뭐 붙어 있네. 뭐 여기도 고정돼 있고 양악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여기 뭐 조금 벌어져 있네. 뭐 여기가 꺼졌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꺼졌으니까 꺼져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 잘라서 봐야겠죠? 자,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여기도 꺼져 있을까요? 여러분 보기 어때요? 여기 딱히 막 꺼져 보이는 데가 보이나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막 이렇게 돌려봤을 때 여기 꺼진 게 보이나요? 뭐 이쪽하고 많이 다른가요? 어때 보이시나요?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여기 광대 갭 있었잖아요. 여기 갭 있었잖아요, 이만큼. 근데 왜 안 보이죠? 억지로 보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런데 환자들이 ECT를 보고서 불안해가지고 선생님 저 광대갭이 몇 밀리예요? 여기 몇 밀리 벌어진 거예요? 재주세요. 재드리죠. 뭐 재드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재줬어요. 그랬더니 17 딱 이렇게 나온 거 보고서 17mm요? 말도 안 돼. 1cm나 넘어요? 근데 이렇게 재면 안 된다고 제가 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 지금 5mm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재밌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프로젝션이라는 걸 끄면요. 지금 이게 17mm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잰 거예요. 지금 잘못돼 있죠. 점을 잘못 찍은 거죠. 그럼 다시 찍어 볼게요.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자, 7mm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걸 움직여도 7.2라고 써 있는 이 숫자가 변하질 않아요. 이 숫자 잘 보세요. 여기 7.2라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얘를 삥삥삥삥 돌려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계속 7.2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얘는 7.2. 얘는 이렇게 해도 7.2. 이거는 이 프로젝션을 하지 않으면요. 3차원 공간에서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점을 잘 찍어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 잘 보시면 조금 더 오버해서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프로젝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4.71mm가 되죠. 45도로 이렇게 돌리면 5.9mm가 되고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개만 돌렸어요. 또 이렇게 움직이면 4.9가 됐다가 또 이렇게 하면 막 7.1이 됐다가 또 이렇게 막 바꿔버리면 뭐 5.7이 됐다. 계속 바뀌죠, 이 숫자가. 뭐 이렇게 하면 2.9mm로 또 줄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 거리를 잴 때 그냥 2차원적으로 재는 게 그냥 맞아요. 이렇게 그냥 띡띡 이 각도에서 볼 때 여기가 5.5mm야 이렇게 재는 게 맞아요. 이걸 프로젝션을 끄면 5.7mm로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90도로 딱 꺾여 있는 애가 아니니까 이렇게 곡률이 있는데 내가 점을 여기다 찍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잴 때는 이렇게 프로젝션 모드를 켜서 재는 게 맞다는 거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도 피부 한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사진처럼 벌어져 있으면 피부 한물이 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환자 사진을 제가 왜 그럼 보여드리는 거냐? 턱 수술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볼 때는 어때요? 갸름하고 뾰족하니 잘 됐죠? 그런가요? 이거는 지금 정렬이라는 걸 해놓은 모습이고 컴퓨터 보고 정면 봐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냥 딱 보고서 갸름하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자를 딱 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를. 그럼 이 노란 선이 거의 지금 중심선에 맞거든요. 여기서 노란 선이 중심선에 좀 맞는 편인데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얘는 여기가 끝이고요. 얘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몇 칸인지 한번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고 다섯 칸이 안 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넘어서요. 환자분이 어떤 비대칭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비대칭을 갖고 있다. 과장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만이 문제냐? 이런 것도 CT를 통해서 정렬이라는 걸 해야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면 선을 그려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양만 보면 그냥 갸름하게 잘 만든 것 같잖아요. 근데 피부명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서 입도 못 다물고 있는 거예요. 턱선을 보면 아주 뭉쳐 있고 난리가 나 있고 여기는 파먹은 듯이 돼 있고요. 어렵죠. 여기 막 근육 뭉친 것도 보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과도하게 뼈를 길이를 줄이고 사각턱을 과도하게 잘려서 살이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느낌이 생기면서 찝히고 여기는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뼈 모양만 보고서 연부 조직을 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모습을 보면은 여기는 불룩하죠. 여기는 패여 있고 오목하죠. 이 원인은 뭐냐? 여긴 동그랗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비대칭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넓게 가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둥둥하게 뭐 동그랗게 보일 수 있고 여기는 패여 보이면서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CT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자꾸 돌려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야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비대칭 때문인지, 잘못 잘랐는지, 살이 남는 건지, 뭉친 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비대칭 고쳐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살이 뭉친 거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런 얘기죠. 이거는 환자분이 수술 전에 알았어야만 하는 비대칭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간과한 거죠. 의사도 몰랐고 환자도 몰랐고 수술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뭐 그러면 여기가 뚱뚱해 보이니까 여기 뼈를 더 자를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진단이라는 영역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보면서 한두 마디로 해서 그렇게 되는 간단한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제가 이걸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환자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간혹 보시거든요. 제발 좀 CT를 잘 찍고 좀 면밀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라 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 환자분들도 뭐 블랙이니 거르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뼈가 어떻게 생겼고 내 수술 계획이 어떻게 됐고 실제 수술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오답 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재시험을 봐도 성적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오답 노트는 작성하지도 않고 틀린 문제 채점도 안 해보고 새로운 문제집 풀면 뭐예요? 그거는 선생님 탓하고 문제집 탓하고 학원 탓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어느 학원이 좋아요? 이런 거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어느 학원이 좋아요? 어느 선생님이 일타예요? 이런 거 알아보는 거나 똑같잖아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 이런 거 하는 나 잘난 놈이야. 나 이렇게 니들 세심하게 봐주는 아주 나는 훌륭한 의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이 질문 있었잖아요. 걸러야 되나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이거는 의사한테도 필요하고 환자한테도 필요한 게 한 건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간과되는 세상이 돼버렸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자, 다음 CT 보실까요? 이분은 보시면은 뭐 턱은 수술 안 했고요. 광대는 지금 보면 퀵광대처럼 이렇게 체부 자르고 아치 자르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쪽도 체부 자르고 아치 자르고. 근데 뭐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잘린 위치가 얘랑 다르죠. 그래서 뼈가 살짝 밑으로 얘는 떨어졌고요. 뭐 이것도 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뼈는 다 붙어요. 그래서 광대 갭 때문에 뭐 이 수술을 다시 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잘라서 볼게요. 환자분 얼굴을 다 보여드리면 참 편한데 그래도 좀 가려드려야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개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어때요? 잘 모르겠나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으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왠지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지 않으세요? 뼈음향으로 다시 볼까요?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좀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단차가 얼마나 심한지 보세요. 이렇게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이쪽이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고요. 이쪽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보면요. 여기는 그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없는데 여기는 뭔가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뼈를 보면 실제로 여기는 뭔가 튀어나온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CT를 보면서 그럼 이 환자분이 왔을 때 재수술을 하자고 했을까요? 안 하자고 했을까요? 그냥 지내세요 했을까요? 이 환자분은 광대를 더 줄이고 싶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또는 옆에만 줄어든 것 같아, 짝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환자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서 6개월은 기다리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뼈가 붙을 쪽만 기다려줘야 돼요. 아니면 뭐 이걸 다시 빼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CT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또는 의사 선생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발 체부 쪽 절골하고 아치 쪽 절골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이 L 그래가지고 눈가에 바짝 붙이는 거, 뭐 여기 뭐 왕창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상방 고정하는 거, 뭐 이것까진 제가 안 말리겠는데 제발 꼭 부탁인데 템포럴 프로세스 바짝 붙여서 절골하세요. 이건 의사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거예요. 여기처럼 템포럴 프로세스 여기 있는데 여기다 절골 해놓으면요. 재수술, 재건수술 전부 다 어려워요. 제발 서둘러서 대충 수술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여기는 꼭 템포럴 프로세스 앞쪽에서 하세요. 바로 뒤쪽까지. 여기도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한참 앞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재수술한다고 얘가 튀어나와서 얘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여기를 또 절골하면요. 이 뼈가 붓기가 진짜 힘들어져요. 플레이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박아야 되고. 설사 그런다고 해도 이 뼈가 잘 붙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첫 수술할 때 절골 라인을 템포럴 프로세스에 가장 붙여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건 진짜 재수술하기도 힘들고 참 방법을 찾아가기가 난감하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CT는 이 환자분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광대 뼈 잘 붙어 있죠?
이 광대뼈를 한 번 한 건 아니에요. 지금 2번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잘 보면 여기 절골 라인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기왕에 절골을 다시 재수술할 때는 절골 라인을 하나 쓰길 전 권해요. 여기 절골했는데 더 45도를 더 많이 줄이고 싶다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러는 병원들 많거든요. 뭐 저 아시는 윤곽 연구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이런다고 더 많이 줄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여기 좀 갈아주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하고 편해요. 절골을 이렇게 여러 개를 또 이렇게 새로운 절골 라인을 만드는 걸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뼈도요, 살아있는 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요, 이 가운데 있는 요 뼈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피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면 흡수가 일어나요. 그럼 안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류합 찬스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이쪽은 보면 이렇게 잘 붙어 있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절골 라인인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아, 여기도 절골했구나. 이게 보이는데, 환자분들 이거 보면 뭐 보이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요. 다 잘 됐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최대한 여기 좀 뒤쪽으로 좀 해라, 제발. 이렇게 앞에다가 해놓으면, 이거 튀어나온 거, 뒷광대라고 튀어나왔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이거 해결하기가 참 난감해진다. 뭐, 기껏 해줘봐야 여기 이렇게 갈아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치랑 템포럴 프로세서랑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뒤에가 튀어나오면 실제 뭐 해줄 수 있는 걸 해봤자 여기 이렇게 갈아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랑 얘랑 떨어지잖아요. 물론 여기 잘 붙어 있으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고 의사 선생님들 제발 템포럴 프로세스 뒤쪽으로 바짝 붙여서 이렇게 절골 하시라. 이거 꼭 당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환자분 턱 수술된 거 보면 어떠세요? 되게 갸름하게 잘했다. 여기도 그냥 뭐 다 쳐놨네. 아주 갸름해질 것 같아. 이 CT 보면 되게 갸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턱 있는 데만 보여드릴게요. 그럼 피부 음영으로 한번 볼까요? 갸름하죠? 괜찮지 않나요? 갸름하죠? 괜찮죠? 뭐 요런데 조금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편이죠. 되게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 모습에서만 봐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중 중심하고 아랫입술 중심하고 턱끝 중심하고 이렇게 있어요. 선으로 제가 그려버리면 약간 이렇게 가죠. 이게 지금 제가 빨간 선 그리는 게 중심 라인이에요. 얼굴 중심축. 그런데 문제는 환자 얼굴 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턱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는 더 이게 패여 보이고요. 이게 더 이렇게 패여 보이고요. 여기는 똑같이 잘랐어도 조금 덜 패여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럼 뼈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눈 기준으로 제가 뭐 비대면 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긋고요.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 가요. 그러면 치아 중심 라인 잘 맞죠? 근데 턱끝 중심 라인이 조금 틀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틀어진 거예요. 턱끝 전진을 하든 뭐 턱끝 축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얼굴 중심 라인을 꼭 생각하고 수술하시라. 그래서 CT 보기 전에 항상 얼굴이 이렇게 찍었는지 이렇게 찍었는지 이거 몰라요, 환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맞춰서 정렬이라는 걸 해서 리오리엔테이션을 해가지고 환자를 판단하고 이 중심 라인을 맞춰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 이 중심 라인을 맞추면 무조건 좋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턱 자체가 삐뚤어지면 입술도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입술이 이렇게 삐뚤어져 보이는 거, 이렇게 삐뚤어져 보이는 거, 이걸 고치려고 생각하면 윤곽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양악으로 입턱을 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하시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술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이 비대칭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다. 그럼 광대 부위도 한번 볼까요?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광대도 보면 뭐 크게 문제 있어 보이는 데는 없는데 아까처럼 그 절골 라인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불룩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불룩한 느낌이 있죠. 이게 뒷광대예요. 이렇게 불룩한 느낌. 여기 불룩한 거 보이시죠? 여기. 그 느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절골 라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 튀어나온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의사나 환자들도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이에요. 이분도 보면은 턱도 수술하셨고 광대도 수술을 하셨어요. 뼈는 잘 붙어 있고 이쪽은 보면은 요 라인이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이쪽은 여기가 이렇게 뼈가 흡수가 돼서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지죠. 야, 이거 여기 뼈 없으니까 여기 함물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피부 음영으로 한번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꺼져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잘라서 잠시만요. 그래도 환자분을 좀 지켜드려야 되니까 자,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볼게요. 어때요? 꺼져 보이나요? 여기 딱 꺼져 보이죠? 자, 반대쪽은 어때요? 여기도 조금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는 누가 봐도 딱 꺼져 있는 느낌이죠.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뭐 미미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문제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여기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여기 잘랐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잘랐으면 좋겠는데 여길 자른 거예요. 그럼 또 뒷광대가 또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45도가 지금 여기가 줄어든 양이 달라요. 여기도 이렇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광대는 여기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이런 비대칭이 있는 광대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 얼굴 중심선을 제가 이렇게 싹 그으면 이렇게 중심선을 그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얼굴은 여기 있고 머리통은 여기에 있는 이런 비대칭을 갖고 있어서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자,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풍선.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요. 얘들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눌리고 여기가 눌리니까 얘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가 눌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눌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튀어나오죠. 얘는 일로 튀어나오죠. 풍선이니까. 그 다음에 절골 라인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피부, 이렇게도 보면 45도가 여기가 훨씬 크게 튀어나와 보이죠. 이거는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워낙에 있던 비대칭이 광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줄여놓으면 여전히 얘가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튀어나와 보이고 거기다가 여기가 이렇게 또 뼈가 없으니 가뜩이나 튀어나왔는데 꺼지기까지 꺼지니까 여긴 더 꺼져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가 뭔지 환자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두상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진 건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턱을 봤을 때는 뭐 수술을 해놨는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본 김에. 자, 뭐 크게 문제 삼을 거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실제 음영을 볼까요? 뭔가 또 여기도 비대칭이 조금 보이죠?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볼게요. 그럼 미간 중심이랑 입술 중심이랑 잘 맞는데 턱 끝은 왠지 틀어진 느낌이죠. 약간.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뼈로 보면은 턱이 이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죠.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턱 중심은 그럭저럭 맞는데 잘린 양이 왼쪽 오른쪽이 조금 차이 나고
또 여기에서 오는 요 각도랑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다르다는 뜻이죠. 광대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턱은 여기가 튀어나오는. 아까 말한 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니까 얘는 일로 튀어나오고 얘는 일로 튀어나오는 이런 비대칭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진은 볼까요? 광대 수술하고 체부 잘 붙었고 아치도 붙어 있고요. 이쪽 아치 광대 체부 잘 붙어 있고 이쪽 아치는 조금 떨어져 보이지만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마 워낙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누워서 찍는 게 아니라 일반 병원, 저희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앉아서 서서 찍는 CT는요. 왼쪽은 해상도가 좋게 나오고요. 오른쪽은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냐면 이쪽 코뼈는 여기 코뼈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 왼쪽 코뼈는 잘 안 나와요. 오른쪽은.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보이지만 아마도 실처럼 살짝은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려면 단면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턱끝도 보면 T절골이라고 해서 턱끝을 이렇게 잘 모아놨죠.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고정도 잘 해놨고 뼈도 다 붙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사각턱도 시원하게 잘라놨고 여기 살짝 튀어나온 게 있지만 어쨌든 전진도 조금 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모습에서 그럼 피부 음영으로 한번 볼게요. 갸름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환자분이 갸름할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뼈를 잘 이쁘게 많이 갸름하게 뾰족하게 잘라놨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음영으로 보면 이래요. 그래도 갸름한 편인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패인 거, 여기 늘어진 거, 여기 꺼진 거, 여기 꺼진 게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 보이니까 뼈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게 있네. 그러면 이걸 자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반대쪽도 보면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매끈해. 그럼 여기는 그럼 매끈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늘어지고 그나마 여긴 좀 매끈하게 나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턱은 매끈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면에서 보면 살짝 패여서 여긴 늘어진 느낌이 있고 여기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 빗살무늬 토기 마냥 여기가 넓은데 요런 느낌. 그러니까 갸름하다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요. 갸름하다는 거라는 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런 상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건 넓은 채로 약간 어거지로 갸름하게 만들어 놓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갸름한 건 이게 갸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갸름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또 이단절골이죠. 제가 오늘 이단절골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 이제 아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보면 여기도 광대가 2번 절골됐죠. 옛날에 여기 절골했는데 굳이 또 위에다가 절골 라인 또 만들어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줄였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요만큼 줄인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몇 밀인가 한번 자로 재볼까요? 절골 요거 하나 더 해가지고 몇 밀리 더 줄였나 한번 재볼게요. 1.8mm 줄였어요. 1.8mm. 1.8mm면 갈아도 돼요. 근데 뭐 하려고 또 뼈를 절골을 하냐.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T절골이라고 뭐 2단 절골해서 해놨는데 이게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랑 잘 맞춰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쉽지 않아요. 얘는 나가 있고 얘는 안 나가 있죠. 이러니까 CT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2단 절골 했네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CT 못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매끈하게 그나마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삐 쭉 튀어나오고요. 가운데는 또 비고요. 물론 시간 지나면 찰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단 절골에서 그러면 몇 미리 전진됐냐? 제가 볼 때 항상 말씀드렸죠.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라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이거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그럼 여기서 수직으로 제가 선을 또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선에서 여기가 수직선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워낙에 있던 뼈에서 지금 이게 몇 미리 나간 건가? 그러면 자를 대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자를 대보면 알겠죠? 자, 자를 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직선. 그럼 실제 뼈는 여기 있어요. 몇 미리 전진됐죠, 여러분? 한 칸이 1cm예요.
아니 5mm 전진하려고 뭐 하려고 2단 절고라고 난리를 치냐고요. 이거는 길이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길이 연장을 할 거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오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요걸 하나 볼게요. 자, 2단 절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를 한번 절고를 하고 여기를 한번 절고를 하죠. 이렇게 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고를 한 뼈가 돌으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수술할 때 제가 자른 뼈거든요. 이거는 길이를 줄이려고 이 중간을 자른 거예요. 이렇게 길이를 줄이려고요. 그리고 길이를 조금 줄일 때는 이렇게 조금 자르죠.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요 녀석에서 제가 항상 그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닭뼈 생각하시면 된다고. 겉에는 하얗게 있죠, 지금. 그게 피질골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피질골이고 가운데 밤색으로 지금 보이는 게 이게 해면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면골은요. 뭐가 있나? 볼펜 같은 걸로 제가 조금 긁어보고 싶은데 얼마나 약한 애들이냐면요. 바스라져요. 있는 건 USB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USB 요 타입 요거 단자죠. 요걸 갖고요. 이런 데를 이렇게 긁잖아요. 이렇게 긁잖아요. 그럼 이렇게 뜯어져요. 보이시나? 이렇게 가루처럼 나와요. 요 가운데 하얀 거는 피질골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뼈고요. 가운데 해면골이라고 하는 거는 엉성하게 성겨 있는 뼈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그나마 두께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께가 좀 있죠, 얘는. 그런데 이렇게 얇게 자르잖아요. 지금 이거는 한 1mm 정도 자른 건데 1mm 조금 더 될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벼요. 가운데 뼈가 없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해면골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잘라서 앞으로 빼고 저쩌고 할 때 여기에 나사 박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랑 얘랑 부러져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붙어있던 애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근육에 붙어있기 때문에 뒤로 쭉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가운데는 거의 비어있는 그냥 해면골이라고 골수라고 흔히들 그냥 말하는 그런 얇은 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뭐 보기 싫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박으려면 이 두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이 충분한 두께가 필요하고 얘도 충분한 두께가 필요해요. 그러면 충분한 두께는 어떤 거냐? 몇 미리 정도 되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나사 두께가 1m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은 1mm보다는 두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타이트하게 하면 2mm 복은 있어야 되고 최소한 3mm 두께는 있어야 나사를 박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3mm 미만이면 나사 박다가 뼈가 부러져요. 또 이렇게 뼈에다가 난도질을 하면 이 뼈가 잘 붙을 것이냐.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V자로 붙어 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모아주는 게 폴딩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는 전진이 지금 안 됐잖아요. 이 덩어리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왜? 뼈 조각이 너무 작아서. 뼈 조각이 너무 작은 채로 앞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있는 요 뼈가 있죠. 여기.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하얗게 있는 뼈가 있죠. 가운데는 비어 있고. CT도 잘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있었던 애가. 2차각 없앤다고 다듬어 준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뼈가 얇으면 또는 이 양끝을 다 뜯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또 뜯어질 수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덩어리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 덩어리 뒤에 있는 요 하얀 거 있죠? 요 덩어리가 여기가 지금 끊겼잖아요. 여기가 끊기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찌 갈라지면서 이 덩어리 하얀 게 뒤로 쑥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CT가 있는데
추후에 환자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수술 잘 됐냐? 이게 뭐 이제 블로그에 나 2단 전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해, 제일 잘해 뭐 이런 분이 한 수술인데 이 수술이 그러면 잘 됐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얼굴 중심선이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얼굴 중심선을 제가 그리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쉬프트 키를 딱 누르면 수직으로 가요. 그 다음에 눈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요. 대충 그어요. 그리고 쉬프트 눌리면 그냥 수직으로 가요. 자, 이게 중심선이에요. 그럼 턱 중심 잘 맞는 것 같나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한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턱이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넓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얼굴 모습은 어떨까? 또 잘라서 봐야겠죠? 이게 얼굴 중심 라인이에요, 이게. 자, 턱 모양 어때요? 여기서 극명하게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이쪽 뼈 조각이 이쪽 뼈 조각 하나가 뒤로 빠졌다고 얘기했죠. 뒤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살은 밑으로 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라인이 안 맞고 여기는 이런 턱 라인이고 여기는 옆에서 오는 이런 라인이다 보니까 여기가 더 패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체부 볼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전진된 게 5mm밖에 없지만 실제 전진된 건 5mm밖에 없으니까 체부 볼륨이 별로 없는 거죠. 길이만 잔뜩 늘어난 경우예요. 그런데 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턱을 쓸데없이 전진을 해놔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아랫입술이 이만큼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합죽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환자는 더 심란하죠. 광대 수술도 한 두세 번 한 거고요. 턱 수술도 두세 번 했어요. 자, 인간의 작아지고 싶은 욕심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끝판왕을 보여주죠. 인간의 뾰족해지고 싶은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판왕을 보여주죠. 자르다 자르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려고 턱끝 전진이니 티절고리니 다 하다가 뼈는 온데간데 없고 플레이트만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뼈는 없어요. 거의 안 남았어요. 플레이트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신경이 다 드러나도록 뼈를 다 잘라놨어요. 갸름해지고 작아지고 짧아지고 싶은 마음에 있는 뼈를 다 잘라놓은 거예요. 신경 여기도 다 드러났죠. 이렇게. 더 황당한 건 광대를 줄인다고 광대뼈를 여기 머리뼈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 절대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고는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 환자들 중에서 이 핀이 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나사가 빠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분도 얼굴을 한번 보자고요. 턱은 어떨까? 자, 어때요? 뼈보다는 얌전하죠, 그래도. 그래도 뼈보다는 얌전하죠. 무조건 자가만 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봐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뭐예요? 또,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보였을 때 환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는 거죠. 아, 여기 뼈가 덜 잘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길 더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자를 게 있냐고요. 지금 신경까지 다, 이빨 뿌리까지 지금 파먹을 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잘라온 거죠. 이게 보이니까. 계속 재수술, 재수술, 재수술 하면서. 이쪽도 재수술, 재수술, 재수술 하면서 계속 신경이 잘리도록 잘라낸 거예요. 신경 나오는 구멍이 여기에요. 턱끝은 보세요. 뼈가 있나? 이거 뼈 아니에요, 여러분. 플레이트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뜩. 보면 여기 플레이트만 튀어나와 있죠? 여기 뼈 있나요? 전진한다고 여기 뼈 빼놓은 거거든요. 확대해서 볼까요? 전진한다고 여기 이렇게 뼈 빼놓은 거거든요. 여기 뼈 있나요? 없어요. 플레이트만 대롱대롱 있는 거예요.
여기도 뼈 있나요? 뼈 없어요. 플레이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 얘기고요.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여러 번 잘라서 뭐 하려고 이렇게 자꾸 여러 번 자르는지 모르겠다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뼈 박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됐나 보세요.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뼈가 끊어졌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줄이려고 머리뼈에다가 플레이트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도요. 여기 사이가 빈 공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뼈가 조각 난다고요. 이렇게 뼈가 조각 나거나 또는 이렇게 플레이트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궁금한 건 이 플레이트 박는다고 나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나사는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 보이세요 이거? 대롱대롱 떠 있는 거? 이 수술하시는 분이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 광대 1cm 줄여줄게 이렇게. 그럼 얼굴 큰 사람이 얼마나 그걸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절골 라인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막 이렇게 수술을 하고 뼈는 여기가 또 부러지고 여기도 여기는 또 한 번, 두 번 자른 거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멀리 자르진 않았어요. 근데 고정하다 못해서인지 어째서인지 여기 플레이트는 그냥 허공에서 놀고 있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환자는 간절히 원하고 의사는 자신만만하게 1cm 줄여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환자 볼까요? 광대 수술했죠? 나쁘지 않아요. 고장도 돼 있고 뭐 뼈도 간격이 조금 있지만 뼈 붙어가는 모습이 이런 데서 다 보이고요. 아치 고정도 돼 있고 이쪽은 조금 벌어져 있지만 뭐 어쨌든 밑에 고정돼 있고 뒤에도 고정돼 있고 중요한 건 요 라인인데 요 라인 자체가 괜찮은 상태라서 그냥 괜찮은 정도. 자, 고개 들어서 볼게요. 이거 뭐 한 거야? 라는 생각이 순간 딱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대를 수술했는데 줄어든 양이 거의 없어요. 여기 기껏해야 아마 이거 수술하기 전의 모습이 아마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요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요 뒤쪽에서 좀 잘랐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최근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요 앞에서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이게 뒤에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좀 많았죠. 제가 한 7, 8년 전에 뒷광대라는 용어를 처음 말을 하고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인식을 하시고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 요새는 좀 나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간간히 이 앞에서 절골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럼 이쪽 오른쪽도요. 광대가 지금 한 요만큼 있었을 거라고요. 이거 수술 뭐 한 거예요? 왜 한 거예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그 턱끝 T절골 뭐 턱끝 전진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이 하신 수술인데 광대도 보면은 줄어든 게 없잖아요. 줄어든 게 거의 없어요. 더 좀 속상한 건 얼굴 중심 라인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CT 찍을 줄 모르고 CT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해요. 치아 중심까지는 잘 맞거든요. 근데 아래턱부터 여기서 치아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수술까지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럼 실제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턱이 이렇게 삐뚤어지죠. 네 얼굴이 원래 삐뚤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환자 얼굴을 딱 보고서 야, 너 워낙에 비대칭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본인이 공부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공부하세요 제발. 그리고 CT 좀 보세요. 아니 본인이 삐뚤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삐뚤게 해놓고서 뭐 환자 타령하면 안 되죠. 왜 이쪽 뼈 덩어리가 더 크며 왜 이게 더 작으며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만든 것까진 좋았는데 왜 이거를 정리를 안 해줬냐 이거죠. 이만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수술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이 비대칭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비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모아준다는 게 그 최근에 치과 선생님이 말한 그 폴딩 어쩌고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갈아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2차 각이 생기는 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수술하면 턱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왜 이거를 남겨뒀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자, 이 환자 CT 한번 보시면 턱끝 전진돼 있거든요. 이것도 그 턱끝 전진 좋아하시는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는 그분이 수술한 건데 잘 됐어요. 어때요? 문제되는 거 없어요. 잘 됐거든요. 피부음영으로 이렇게 봐도 전진도 잘 되고 고정도 잘 되고 괜찮죠? 고개 숙여서 보면 여기가 조금 그런데 괜찮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진술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다? 길이도 길이지만 체부 볼륨이 제일 중요하다. 이 환자는 체부 볼륨이 부족한 무턱 환자였는데 전진만 해놓으니까 턱은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피부음영으로 보면 비율상으로 호랑 이 리케치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비율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죠. 잘하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체부 볼륨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면에서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여기 꺼져 보이잖아요. 여기 확 꺼져 보이잖아요. 어때요? 이거 괜찮으신가요? 갸름하고 좋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진하셔도 돼요. 이거는 개인 호불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들어서 보면 여기 무슨 이렇게 동그랗게 뭐 넣어놓은 것 마냥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꺼진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안 보인다고 우겨요. 그리고서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흑백으로 이렇게 묘하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돌려봐야 돼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 턱이 편해 보이시나요? 입 다무는 게 편해 보이시나요? 여기 꺼진 거 어떡할 건데요? 이걸 본인이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고. 근데 환자들 중에 또 요런 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뾰족하니까. 이걸 뭐 괜찮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술 내용으로 보면 수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체부 볼륨이 이렇게 부족한 환자에서 이렇게 있었겠죠, 턱이? 무턱 수술을 하면은 여기가 더 없어진다는 거죠. 이 단차가 더 심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피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갸름해서 좋은데? 그러면 이 수술 하시면 돼요. 근데 나 이거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갖고 이상한데? 그러면 전진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 이 상황에서 선생님 나 여기 넓은 것 같은데 여기 좀 더 자르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댓글에서도 나왔는데 전진한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후진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전진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후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뒤에 다시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잘 됐다고 할 것이냐. 또 하나. 중심 라인 맞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중심 라인 맞는지 한번 볼까요? 컴퓨터로 지금 정렬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여기서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제가 Shift 키 누르면 중심 라인이 오거든요. 왜 이상하게 자꾸 이 선생님은 이쪽을 놓칠까요? 오른손잡이라 그럴까요? 의사는 수술할 때 여기서 수술하거든요. 머리 위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을 오른손잡이라서 이걸 자꾸 놓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이 모습이 괜찮다 하면 전진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셔야 될 거는 실제 전진된 양은 얼마냐라고 생각하면 또 이 플레이트가 나는 4mm니까 뭐 몇 mm 됐다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진된 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대략 한 3mm 정도 되겠죠? 플레이트는 4mm를 썼지만 3mm 전진되는 거예요. 야, 3mm 전진에도 이렇게 옆이 패일 수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조금 오래된 CT이기는 한데 여러분 퀵광대 한다고 갈아내고 무슨 뭐 간단하게 피부에다가 빵꾸내서 하는 광대 수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피부에서 이렇게 수면 마취로 여기 빵꾸 내가지고 망치로 꽝꽝꽝 해가지고 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뭐 부드럽다고 하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수술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부러뜨려서 이걸 올려서 이 구멍에 다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계획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저라면 이쪽 광대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그냥 모의 수술한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여기서 뒤쪽에서 자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덩어리만 일단 떼내고요. 제가 가끔 재수술 환자나 뭐 재건 환자나 오면은 요거를 이제 가끔 해드리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요렇게 만들고요. 자, 그럼 아까 이제 파란색으로 절고를 해서 얘를 여기다가 최대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회전해서 최대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뼈가 연속성이 생길 수 있겠나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뼈로 수술해서 최대한 만들어 보면 지금 아치 쪽에 이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붙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만큼이 비잖아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잘라놓으면 참 짜증난다고 했잖아요. 다시 여기를 절골할 수도 없고 여기를 절골하면 뼈가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라 뼈가 이렇게 된 뼈를 가지고 뭘 하면 얘 또 튀어나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퀵광대 뭐 싸고 간편하고 붓기 적고 뭐 유지인대가 뭐 안 끊겨서 뭐 불처짐이 없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진짜 여러분 꼬시려고 하는 소리니까 속지 마시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자기 얼굴에 대고 모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아니면은 회복 기간이 긴 게 무서워서 불처짐이 무서워서 그럴 거면 차라리 광대 수술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수술하고도 뭐 결과 좋고 좋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수술이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 사람들만 해도 한 20명이 넘어요. 심지어는 제가 턱을 재건해줬던 환자가 가가지고 광대를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제가 너무 기가 찼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환자들은 싸고 회복이 빠르고 안면 유지인데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CT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의 한 50분의 1이나 될래나요?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위아래는 붙어 있는데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아치 쪽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이쪽은 붓기는 붙어 있는데 뭔가 이상하고. 자,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단차가 꽤나 보이죠. 이렇게 단차로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쪽은 이렇게 보면 단차가 거의 안 보이죠. 근데 구멍이 나 있죠. 자, 여러분한테 퀴즈. 여기는 구멍이 나 있고요. 여기는 단차가 있어요. 어느 쪽이 피부 한 몰이 보일까요? 오른쪽은 단차, 왼쪽은 빵꾸. 어느 쪽에 피부 한 몰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피부가 완전 두꺼우면. 저도 지금 이 환자분의 피부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댓글에 써놔봐 주세요. 둘 다, 이서방님. 자, 이쪽은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멍이 작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단차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이쪽은 단차는 없어요. 그런데 단차는 없죠? 근데 구멍이 있죠. 자, 피부명으로 볼까요? 어디가 꺼져 보이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빵꾸 난 데는 여기가 제일 빵꾸 난 데죠. 그죠? 여기죠. 마우스 그대로 놓고 피부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빵꾸가 난 데거든요. 자, 마음의 눈을 뜨고 거기를 한번 뚫어져라 보세요. 꺼진 게 보이나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꺼진 게 보이나요? 어거지로 보면은 살짝 있는 듯 또한 아주 미묘한 정도로 보여요. 자, 그러면 단차 있는 데도 한번 그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자, 단차 있는 데는 지금 여기죠. 여기가 제일 단차가 심한 데거든요.
피부명으로 보면 여기에요. 자, 보시면 여기가 꺼져 있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뚫어져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줄이 이렇게 가고 여기가 살짝 꺼지는 느낌. 보이세요? 제가 그려줘 볼게요. 이렇게 줄이 가고 꺼져 있는 느낌. 제가 줄 지워 볼게요. 보이세요? 살짝 그늘이지는 음영이 있는 거. 미묘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단차가 있는 쪽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얼굴이니까 이렇게 잘 못 보지만 환자들은 만지잖아요, 내 얼굴을. 그러니까 더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조명 빛에 따라서 또 고개 이렇게 제가 돌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 또 확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 환자분의 턱은 어떨까요? 제가 이 CT를 왜 보여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살짝 뭔가 있어요. 자, 치아 이미지로 보면 턱을 T절골을 했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길이를 줄여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뭘 붙여놨어요. 이게 본시멘트로 재건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막 꺼져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본시멘트로 이렇게 재건을 해 놓은 거예요. 요만큼을.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다 요만큼을 재건을 해 놓은 거예요. 보이세요? 조금 더 음영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본시멘트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조금 보이시죠? 여기 본시멘트예요. 제가 이 CT 보고서 사실은 기가 찼던 게 이걸 뭐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피부 음영 한번 보실래요? 이분 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길어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데 이거 찌끔 넣어가지고 이게 좋아지길 기대했다는 건가요? 이건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옆에서 볼게요. 살이 이렇게 많고요. 밑에 살이 이렇게나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밑으로 길게 늘어졌냐는 거예요. 뼈는 이렇게나 짧아요. 선생님, 저는 턱이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턱을 잘라주세요. 턱뼈 자르면 얼굴이 짧아지죠? 네, 짧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뼈를 자른다고 턱 길이가 줄어든다고 턱이 짧아지지 않고요. 여기 있는 살들이 다 밑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턱 라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에서 보이는 이런 턱 라인이 만들어져. 턱 주갈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늘어진 느낌이 여기에 있던 애들이 다 밑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무작정 줄이고 싶고 근데 또 늘어져서 이걸 또 행잉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근육 묶기를 한다고 여기를 또 탁 꿰집으니까 얘만 볼록해지고 얘는 정작 따라오지 않는 거죠. 뼈는 무지하게 줄였는데 이만큼까지 줄였는데 살은 여기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사고하면 이 환자가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 턱이 왜 이렇게 기냐? 턱뼈 좀 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1차원적인 사고예요. 경험이 없이 그냥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꺼져 보이고 이게 꺼져 보이니까 겉에서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 조금 재건해주면 저게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다가 찌끔 붙였어요. 이렇게 본시멘트로 재건을. 근데 좋아지나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의 CT랑 피부 음영이랑 이렇게 계속 돌려보면서 그 원인이 뭘까, 문제가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이 환자분도 보세요.
피질골절골하고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죠. 선생님 저 얼굴이 너무 커요. 피질골절골하고 사각턱 최대한 자르고 턱뼈도 이렇게 갸름하게 뾰족하게 만들면 좀 얼굴이 작아 보일까요? 이 뼈만 보세요 한번. 어때요? 갸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얼굴 중심선이 안 맞죠? 일단 이분도. 그러니까 수술하는 분이 이게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합평면도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이 삐뚤어져 있어서 이게 중심인 줄 알고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CT를 전체적으로 보지를 않은 거예요.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막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피질골절골하고 사각턱 최대한 자르고 턱끝도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 모습이 갸름할까요? 어때요? 상상도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뼈가 이런데 얼굴이 왜 이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얼굴 살이 많고 체중이 많은데 얼굴이 크다는 이유로 뼈를 무작정 자르면 자, 이 피부 음영을 그냥 부분 부분 분석해 드리면 요거 침샘이에요. 요 덩어리는 침샘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사각턱을 많이 잘라서 생긴 페임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볼살 늘어짐이고요. 여기는 체부 볼륨 없음으로 인해 생긴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술하지 마세요. 살이나 빼세요. 살 먼저 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환자분은 수술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는 비대면 상담이나 대면 상담 시에 환자분 얼굴 커서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자칫 수술 한번 계획했다가 지옥문 열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러면 왕창 자르고 이거 늘어진 거 거상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상하면 될까요? 지금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굉장히 비율이 깨진 갸름함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갸름이에요. 이건 갸름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누가 갸름이라고 그래요. 이건 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갸름이죠. 이런 분들은요, 뼈 열심히 자르고 거상하고 해봤자 요 느낌밖에 안 나요. 이걸 갸름하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광대 재수술 뭐 재건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 오셔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선생님 내 뼈로 어떻게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또 뭐 일부 블로그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자가뼈로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광고하는 병원들 있죠. 자, 자가뼈로 해놓으면요. 여기 자가뼈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자가뼈로 두피 열어서 한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쇠예요. 다 쇠거든요. 플레이트, 나사, 플레이트, 나사, 플레이트, 나사, 플레이트, 나사. 여기서 지금 뼈 이식된 조가리를 보면요. 요거 조금 요만한 거 하나고요. 여기에 들어간 조그만한 거 요거 하나예요. 뼈가 많아요? 플레이트가 많아요? 이게 금속 이식 수술이에요? 뼈 이식 수술이에요? 그나마 저기 넣어놓은 뼈가 살아있으면 다행이에요. 한 4, 5년 지나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뼈 이식 수술이 아니라 플레이트 스크류 이식 수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하면서 내 뼈로 수술하는 게 최고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뼈 이식 수술한 그 광대 재건한 수술을 CT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뼈보다 금속이 많으니까. 그리고 롱텀 결과, 피부 음영 결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다 흡수되고 뼈는 흔적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환자에서 피부는 어떨 거냐? 매끈할 거냐? 광대에 있는 데만 이렇게 볼게요. 매끈한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피부가 찌글찌글 보이는 건 금속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이렇게 꺼져 보이는 요 패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때요? 매끈한가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렇게 금속이 있잖아요. 여기 피부가 얇아서 이렇게 만져보면 금속이 오돌도돌도돌 만져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가뼈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해놓으면 매끈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끈하지 않아요. 그나마 여긴 좀 낫죠. 왜냐면 여긴 자가뼈로 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자가뼈로 했다고 말하면 울퉁불퉁하고 이게 꺼져 보이는 거 어떡할 건데요. 여기 다 꺼져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패여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패여 보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만져보면 이 금속만 오돌도돌도돌 계속 만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가골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과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고 나 자가골이 좋아, 난 자가골로 해줄게, 자가골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서 왜 CT도 못 보여주고 왜 롱텀 결과도 못 보여주면서 환자들이 자가골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만 만들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냐는 거죠. 그냥 CT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게 뼈 이식이에요? 아니면은 뭐 금속 이식이에요? 뼈 조각보다 금속 조각이 많은데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수술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럼 결과라도 좋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옵셔널하게 이거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져서 뭐 선호하는 대로 고르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옵셔널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과 자체도 그렇지 않고 중요한 건 롱텀 오래되면은 뭐 보형물은 문제 생겨. 그럼 이 뼈는 오래돼서 문제 없을까? 금속이 이렇게 많은 거, 이 금속은 문제 없을까? 오돌도돌 계속 만져지는데? 그리고 넣어놓은 뼈는 잘 살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제 환자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드려서 뼈이식 수술 시키고 싶어요. 저도 뼈이식 수술 하고 싶고 배우고 싶거든요. 그렇게 잘 된다면. 근데 제가 해보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얼굴뼈에 이렇게 어디서 떼어서 뼈를 이식했을 때 제대로 예쁘게 매끈하게 살아남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고 경험이 미천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재건 재수술 환자를 재상담하면서도 저는 못 봤습니다. 이 환자 턱 어떠세요? 또 T절골을 했죠. 뭐 윤곽 3종 하면 T절골이 표준이 돼버린 이 한계인데 지금 보시면 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턱을 짧게 만들면은 입이 합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실제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피부명으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쁜가요? 또 이게 보이기 시작하죠. 또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중심 라인이 안 맞죠. 그래도 우리는 윤곽 3종 T절골에 꽂혀 있어 산다라는 거죠. 또 사각턱을 뭐 재건을 한다 제가 한 10여 년 떠들었더니 뭐 또 사각턱 재건을 하시는 선생님들 아까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조금 넣는 경우. 뭐 시도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조금 CT를 좀 면밀히 보는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좀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도 보고 많이 흉내도 내시려고 한 것 같고 나름 뭐 괜찮은 시도였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진 말자고요. 이렇게 됐으면 근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여기 구멍이 보면 한 3개가 더 뚫려 있죠. 이거 나사 박으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형물이 뒤로 밀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종종 또 벌어져서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만 3월 달에만 다른 데서 사각턱 이렇게 재건 조그만하게 해온 분들 지금 2번째 수술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10몇 분, 20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해오신 분들. 뭐 저한테만 오시라, 딴 데 가지 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선생님께서 조금은 진중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더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재수술, 재건수술 찾아보러 다니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광대 수술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광대 나쁘지 않아요. 체부도 다 붙어 있고 턱 수술 잘 잘라놨죠. 여기도 잘 잘라놨죠. 피질절골도 하고 쫙 자르고 T절골에서 모아놓고 갸름하게 보이죠. 갸름할까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너 이상한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 이럴 수도. 괜찮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저는 계속 눈에 거슬려서 저는 이걸 싫어하는 거라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이 저는 싫은 거라고. 턱이 너무 짧아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모습. 후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살이 이렇게 늘어져서 턱살이 이렇게 턱이 지죠. 전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예예요. 턱이 돌출돼 있다고 짧아지면 어려 보인다고 이렇게 잘라내고 줄이고 집어넣으면 이 턱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 경우도 보면은 얼굴 중심 라인에서 수직선 이렇게 쭉 그면 얼추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광대도 보면 여기는 이렇게 위가 벌어져 있고 또 이쪽은 보면 그럭저럭 붙어 있는 느낌이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광대 수술은 가능하면 여기 고정 하나 하고 최대한 가능한 한 위쪽에 하세요. 여기다만 고정하는 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쪽이 이렇게 벌어져요. 턱도 피질골절골 이렇게 막 잘라놓고 무조건 많이 자르고 지금도 여기 보면 후진해 놨죠? 그죠? 그러면 피부 음영이 어떻게 보일까요? 피부로 보면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이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얼굴 살도 엄청 늘어지고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다가 윤곽하니까는 얼굴이 무너져요. 뭐 여러분 윤곽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수술하면 안 되는 과체중이나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술 전에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얼굴은 작아지고 싶고 살은 빼기 싫고 맥주는 마셔야겠고 술은 먹어야겠고 뭐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 수많은 부작용 환자들이 양산이 되는 거고 이런 수술하는 의사를 보고 똥손이다, 블랙이다 이래가면서 또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제가 겪은 그 수많은 그 환자들의 경우에 아주 일부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환자분들한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고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환자분들이 또 본인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본인 CT 보여주는 게 싫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더 많이는 못 보여드리지만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공부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야밤에 이러고 있는 거지 뭐 나한테 오세요. 제낄 거예요. 블랙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세요. 그런 거 말하려고 여러분하고 방송하고 블로그에 글 쓰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걸을까 싶어서요. 광대 상태가 어떨까 이 환자분은 궁금하네요.